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던데요. 실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죠. 자, 상호 관세 조치의 파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홍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요즘. 여기저기서 네.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새벽에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상호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번에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은 어떻게 될 건지 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상호 관세라고 하면 상대국이 그 우리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관세율이 굉장히 낮죠. 예, 그러니까 무역 특혜 관세, 한미 FTA 같은 게 있지 않더라도 낮습니다. 그런데 상대국은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계속 부를 약탈당해 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네. 똑같이 하겠다. 상대국이 10%면 우리도 10%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EU 사이에서 자동차. 네. EU는 자동차 관세율이 10%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8%고요. 네. 그러니까 10% 그냥 그대로 하겠다. 지금 현재 2.5%인데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시프로컬 상호. 상호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일단 발표 난 거 보면은요. 4월 1일까지 이번에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4월 1일까지 국가별로 검토를 거쳐서 차등 부과할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맞습니까? 100% 차등 부과하죠. 네. 왜냐하면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미국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 같은 그런 무역 특혜 협정을 맺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언제 한 거죠? FTA는 협상은 2006년도 7년도에 했고요. 네. 발효된 것은 2012년. 11년에 우리 국회에서 이제 비준안 다 통과가 된 하고 거고 12년도부터 12년부터 했기 때문에 네.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3년 그러네요.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칠로 FTA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미국하고 한 지도 벌써 12, 13년이 된 13년이 건데 됐어요. 네. 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그야말로 뭐 이 협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품에 관세가 없다라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췄는데요. 네.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없습니다. 무관세입니다.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재협상했죠. 자동차에 대해서 픽업 트럭에 대해서 네. 그쪽에서 미국에서 조금 더 협상 그 장벽을 좀 높였죠. 네. 그럼 이번에도 혹시 이제 여기까지 다 조정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역 특혜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 입장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네. 우리의 입장이 그래야 되죠. 이거를 FTA 가지고 다 우리 있으니까 일본이나 EU와 달리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네. 우리 한미 FTA 안에서 다 논의하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상호 관세 조치 영향권에서 FTA가 있으니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발표를 보니까 또 예외가 없을 것처럼은 느껴지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이제 상호 관세 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0%인데 네. 그러면 상호 관세하면 그쪽도 0%니까 상호 0%니까 뭐 됐네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것이 아니죠.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일부 품목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WTO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비하인드 보더 이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더의 그 안쪽에 있는 국내 이슈, 국내 규제나 국내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국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국경을 거죠.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안에 다른 네. 나라의 국내 규제, 국내 제도상 문제 때문에 네. 교역이 잘 안 되고 있다. 불공정하게 우리가 대우받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는 건드릴 것이다. 이런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관세가 아니라 EU는 관세인데요. 우리는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그리고 국경 내 이슈를 문제 삼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국경내 문제라는 게 어떤 그럼 예를 건가요? 들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 그럼 우리나라하고 부가가치세율이 다르다. 네, 네. 그런 거죠. 우리는 네. 부가가치세 없는데 한국은 부가가치세 10%다. 10%.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게 들어갔는데 부가가치세가 이제 10%를 맺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있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판매세로서 이제 낮은 것을 미국은 내고 판매세에서 있는데. 하는데. 예.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완전히 맞는 건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미국보다.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가지고 어떻게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떤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받는 불이익을 모두 다 고려하겠다 딸딸 끌고 모아서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모집하려고 그러면. 네. EU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잖아요. 관세가 네, EU는 네. 들어갈 때. 그러면 관세를 10% 내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거기서 다시 또 이유는 부과를 합니다. 부가세가 좀 다르죠, 우리하고요. 부가세가 거기는 나라마다 다른데 아직까지 평균 부가세가 한 20%. 20%인데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네. 20%, 25%, 27% 뭐 다 다른 15%도 있고요. 네. 이게 다 다른데 그러면 그 부가세가 부과될 때 네. 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가격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결국 관세를 부과를 받으니까 미국 네. 상품이 불리하게 대우를 받겠죠. 네. 부가세도 네.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삼는 게 그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똑같이 100원짜리인데 유럽에서는 100원에서 부가세가 20%에서 120원인데 120원인데. 우리는 100원인데 10%짜리니까 110원이죠. 네. 110원에서 또 거기서 20%를 또 부과받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관세의 부과되는 부분만큼 더 추가로 해서 부가세를 부과를 그러니까 받기 소비자 때문에 전체 구매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또 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리하다는 게 지금 이게 미국의 예.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0%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측면에 의해서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요. 0%라 양쪽이 0이었어요. 근데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도 0이고 미국도 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어떻든 간에 관세를 적용을 하면 A라는 물건에 10% 관세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미국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상호 관세는. 뭐 할 수 있죠. 자기네가 먼저 하면 우리는 따라서 하는 우리는 보복 건가요? 관세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죠. 리시프로컬 예, 상호니까. 리시프로 상호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10%를 근데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미국이요? 전 그게 궁금하죠. 미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네. 한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생산 수출되니까 네. 그러지 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다 해라. 이제 그거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지금 바로 멕시코에서 지금 막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바로 그 국경 바로 밖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다 해서 여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서 돈 다 내고 나서 완성차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관세로 들어오잖아요. USMCA로. 그러니까 화가 미국 나는 입장을 보면 네. 이해는 되기는 하나 예.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일방적이고 뭐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힘이라든가 전체적인 전체를 좌우하는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 또 다들 굴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 약간 좀 자괴감도 들고 이렇습니다. 경제라는 게 정상적인 예.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모든 행위자들이 전부 다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나쁜 그런 균형으로 가는 거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일단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 8위국인가 그렇고요. 예.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660억 달러 흑자를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얻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은 어떤 게 될까요? 결국은 자동차죠. 자동차. 예, 자동차. 네. FTA 최대 수혜 업종이 자동차였기 때문에 네. 뭐 유화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자동차.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철강도 다시 또 하겠다고 하니까 네. 철강 협상하게 되면 또 철강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이제 그냥 딱 처음에 관세 얘기를 하다가 또 금방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 하면서 다른 걸 얻어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 내지는 협상용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은 걸 봤을 때 4월 1일 한다. 아직 이제 시간을 한 달 조금 남짓 준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제 뭔가 또 미국이 얻어낼 거를 이제 각 국마다 협상을 하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모든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빈손으로 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 네. 선물을 가지고 가서 좀 만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관세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결국 선물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이 협박이 가장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네. 예, 실행해요.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할 겁니다. 근데 실행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처리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과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생각하는데 네. 부과 안 할 것 같다. 협박용이다. 그러는데 협박을 이 제대로 되려면 부과를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처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과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FTA라고 하는 굉장히 그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혹시 좀 이 관세를 비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아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좀 현재 짓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재, 그 공장에서 필요한 중간재 산업도 사실 많이 나가긴 나갔어요. 그렇지만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간재를 그쪽에 부품을 이제 수출하는데 여기다가도 관세를 10%, 20%, 30% 매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뭐 필수적으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서비스에 따라서 같이 가는 이제 부품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예외 조치를 하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네.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테일러메이드 아주 맞춤형으로 국가별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4월 1일까지 열심히 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전체 총괄하는 경우는 상무부인가요? 어디인가요? 상무성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어느 부처에서 우리는 이제 해야 통상교섭본부, 그러니까 그 산업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인데 네. 거기에 통상 안에 있는 그 통상교섭본부 이제 거기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긴밀하게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상교섭본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각 품목별로요. 네. 그렇게 아마 굉장히 아주 그 미시적으로 그 품목별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이 현재 어떻게 되냐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공급망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생산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또 와서 생산하는 제품인지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미 이제 예고를 계속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미리미리 좀 시나리오별로 준비는 좀 하고 있었겠죠. 예. 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의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때부터 굉장히 뭐 민감하게 반응했었고 실제로 이제 뭐 그 정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 다른 나라 움직임 잠깐 좀 살펴보고 예상 대응책 보면 우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요. 네. 인도는 정말 그 수입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한인도 세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자동차가 세파에서 완성차에 대한 무관세가 없어요. 우리가 2010년에 세파 체결하지 않았나요? 15년이나 됐는데.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무관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도는 극도로 보호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디 총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가서 추가로 뭐 많이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 화석연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서 인도가 엄청나게 그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석유와 LNG 적극 구매하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그 마라라고로 가는 모든 정상들이 미국의 천연가스와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의 거주지. 천연가스와 그리고 이거 원유를 다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미국이 그걸 공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장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미국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 원유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금까지 있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반도체 협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잘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잠깐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은 이렇게 상호 관세 조치를 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할 수 있고 미국 또 제조업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정말 말한 대로 있어야 지속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관세를 해서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산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업종 전환이라든가 그 산업이 그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많은 그 문제가 이 세계화보다도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산업 구조가 바뀐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랬죠. 미국이 네. 어떤 나라입니까? 그 산업 구조의 가장 세계 선두에 서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임금 일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네.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외국에 있는 수입을 막음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겠다? 그건 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가 재정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관세 인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트럼프의 그 무역 적자는 더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또 어떤 카드를 갖냐면 이제 환율 가지고 건드릴 겁니다. 환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들이 저 달러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네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미국 수출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니네가 1,200원, 1,2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1,450원이니까 지금 환율 가지고 좀 장난을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시장에서 좀 결정이 돼 있는 건데 네.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은 미국이 이러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환율을 낮춰가지고 그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관세를 매겨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환율로 장난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요.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관세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 국가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거꾸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미국 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미 뭐 제가 뭐 작년 말부터 그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건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제 관세 문제 그렇게 되고 나면 또 관세뿐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현재 3%대 2%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집행이 되면은 한 3%대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도 못 내리죠. 자,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될 것이죠. 달러가 계속 강세되면 막 트럼프는 화를 낼 겁니다. 왜 너희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들은 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그 상대 국가가 이렇게 보복 관세를 또 매기는 악순환이 일어나면은 교역이 좀 위축은 되겠죠. 교역이 위축이 되는데 예. 교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그 물량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지금 당초 WTO가 예상한 것이 한 2.7% 정도 세계 교역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작년과 비슷하게 횡보할 것이다. 한 2.7%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큰데 그래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경제 회복은 더욱더 늦춰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먼저 미국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선뜻 받아줄 것도 아니고 먼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참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전략은 예. 관세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예. 모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다 관세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옛날에 그 맥킨리 대통령이 100년, 150년, 130년 전에 했던 것과 발도 유사한 건데 결국 관세 가지고 하겠다는 관세 가지고 이민 문제도 얘기하고 관세 가지고 펜타닐 들어오는 것도 네네, 얘기하고 마약 문제도 관세 가지고 그렇고. 국경 방어도 얘기하고 예. 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통상 정책도 결국은 뭐냐면 통상을 통상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아까 환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민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통상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서 우리가 좀 뭔가 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크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부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다시 협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배터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러면서 이 관세를 좀 피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협상 상대 이제 상무부면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부라든가 예. 이렇게 USTR이면 여기 통상교섭본부, 무역대표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상호 이렇게 하는 그 부처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한 정치적 타결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모든 통상 문제는 다 결국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고 네. 지금 4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네. 여러 가지로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협상 결국은 5월 6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더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이 4월 1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하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예. 계속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대응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이제 일단 뭐 한미 FTA 틀 내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왜 FTA 틀에서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FTA에 테이블에 앉으면 일단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내는 방식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미 FTA 틀에서 끌고 와서 이제 거기서 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한두 달 시간이 갈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 FTA 그 1차 재협상 할 때 그때도 탄핵 정국이었나요? 그때 예 근데 이제 결국 그 협상은 나중에 했습니다. 예, 협상은 나중에 했고요. 그거는 딱 그 픽업 트럭 관련해서 몇 개 사안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우리가 조정을 했으니까 시간은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죠.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쭉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언론에서 그 미국과의 협상은 바보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확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이제 뭐냐면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는 것인데 시간을 끈다는 것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안 할래 버티고 막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틀 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거기서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매를 맞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하는 걸 봐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리더십 불안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역이용해가지고요. 네. 우리는 좀 현재 상황이 이러는 건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지금 일단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네.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본격적인 협상은 결국 하반기에 리더십이 안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그동안은 뭐 유예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로비하고 있고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보다 더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의회 의원들을 만나자 그러면 의원들이 다 만나줍니다. 네. 예, 정부는 안 만나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기 지역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현재 기업과 정부가 이제 근데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전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정부하고 기업이 협력을 해서 기업은 물론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정부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력을 지금 정부와 기업이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